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다. 네, 북한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벼랑 끝 전술에 표면적으로는 느긋해 보입니다.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북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응답했는데요.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외국 외교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긴급 회견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귀담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핵화 대화 중단을 고려 중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형식의 북한의 대응인 것 같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북미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당한 정도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강경하게 어떤 그 중앙 TV나 아니면 외무성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하고 유사하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 이후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보기 어려웠던 형식이라는 게 일단 눈에 띄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하노이 이후에 그러니까 비건의 협상 라인의 어떤 그런 흐름에서 볼턴 방식의 강경한 어떤 원론적인 원칙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확실한 건 미국 입장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협상.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단계를 만들어서 양측의 상호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사실은 비건 대표가 하노이 가기 전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노이 이후로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일괄 타결이다. 그리고 WMD 전체다. 라는 식으로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선희 부상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변과 대북 제재 부분 해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전체적인 협상 국면의 파국이나 어떤 그 흐름을 끊는다 이런 게 이렇게보다는 북미 양측이 일단은 입장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맞대응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고 양측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렇게 봐야겠죠. 미국 내 일괄 타결식 빅딜론이나 제재 입장에 일단 강경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조한범 박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형식도 상당히 좀 기존과는 달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타스 통신과 AP 통신을 통해서 저희는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네. 내용을 결국은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타스 통신에서 나온 것, 즉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 이거는 조금 과장해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네. 내용을 AP 통신에 나온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계속 핵하고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없다면 그거 상응 조치를 미국이 제대로 내주지 않는다면 대화할 타협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두 정상 간의 케미스트리는 아주 신비로울 정도로 좋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하노이에 가기 전에 국내적으로 비핵화에 반대하는 여러 그 의견들이 많았지만 그걸 뿌리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심을 하고 갔는데 미국한테 응당 받아야 될 거는 안 주고 일괄 타결을 계속 고집을 하고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대화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대화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계속 뭘 보여줄 차례다. 왜 자꾸 일괄 타결을 북한에게 고집을 하느냐. 충분히 했다.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 완화를 북한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걸 계속 약간 트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상당히 미국에게 대화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좀 예. 진행을 해달라라는 쪽으로 좀 몰고 가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전면에 나선 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이제 김혁철로 예. 이제 협상 라인이 바뀌면서 최선희 부상이 물러난 거 아니냐 일각에서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는 최선희 부상은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하나라는 정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용호 외상을 바이패스,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보고도 가능한 인물로 지금 파악하는 정보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최선희 부상이 승승장구한 게 바로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미국장으로 승진한 것도 2016년이고, 예. 그다음에 부상으로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것도 2018년 초거든요. 그러면 최선희 부상의 승진 가도는 김정은 위원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두 라인이 있는 거죠, 북한에. 하나는 김영철, 그다음에 김혁철, 김정은이 이어지는 통전부 라인. 예. 물론 이제 김영철이 전 컨트롤 타워라고 보고, 이쪽은 이제 리수용, 리용호 외무상,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 그다음에 최강일 국장 대리로 가는 이게 이제 외무성 라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무성 라인의 역할이 따로 있고 실제로 비핵화 부분에서 전략적인 판단은 이게 김혁철 비건 라인이 그동안 협상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면에 나서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김혁철은 안 나왔거든요. 협상 라인이니까. 그때도 리용호 회상과 최선희 부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할을 나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하노이 북미 회담 때 그때도 이제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뭐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북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은 느낌이다 이런 네. 얘기를 전하기도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희 부상의 비중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한 그 관료 일개 고위 관료가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선희 부상은 나가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 가기 전에 국내적으로 내 걸 뿌리치고 갔다. 그리고 하노이에서도 뭐 그 다시 한번 대화를 하기 힘드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지금 보면은 그 대미 협상 라인의 약간 변화 흐름이 조금 보이는데 그 최선희 부상이 협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김혁철이 들어갔어요. 비건하고 협상을 예. 하고. 그러면서 김혁철이 비건과 협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드래프트 어그리먼트 그 초안 합의하면 초안을 어느 정도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폼페이오가 날아간 거예요. 김영철 위원장하고 다시 뭔가 좀 그 수정을 해서 만들어야겠다. 근데 안 됐고 결국은 하노이 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화된 분위기에서 다시 외무성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어떤 그 관료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최선희 부상의 발언 가운데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좀 짚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그 개념 정의했다고 봅니다. 아, 예.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최선희 부상은 사실은 우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국내에서 저도 뭐 그 용어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우리 중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은 그동안 한국이 제3자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한편으로서 북한을 대해왔다는 얘기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불만을 우회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 표현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핵은 한국 안보의 가장 위협입니다. 미국은 위협이 아니에요. 현실 ICBM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 문제 자체는 지금 우리 문제거든요. 한미동맹이라는 기반이 엄연한 현실이 있는 상황에서 동맹과 지금 잠재적인 주적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적을 지금 중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뜻은 불만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예. 미국 입장만을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미국한테 가서 협상안을 도출해 내라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예. 저는 뭐 최 부상 말이 저는 개념 정의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에서요, 이 하노이 정상회담 그 실패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볼턴 이 두 책임자의 그 책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작 두 사람은 맞불 대응은 하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두 인사가 북미 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 오늘 어저께 나왔던 그 폼페이오 장관의 그 기자단과의 어떤 인터뷰를 내용을 봐도 예. 실제 그 북한이 아직까지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갑자기 그 볼튼 보좌관이 들어서면서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 아까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말만 해도
상당히 그 순차적인 동시 행동적인 그 입장을 상당히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초기 단계 비핵화하면 초기 단계 제재 완화해주겠다고 고위 관리 입에서 직접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일괄타결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북한은 아직까지 대화의 끈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고 그것을 반대하는 소위 그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싸잡아서 이제 계속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트럼프에게는 결국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사이가 좋지 않느냐. 원래대로 좀 돌아가서 다시 대화를 하자.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일그러진 거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탓을 폼페오하고 볼튼 보좌관에게 돌리는 건데 뭐 그 두 인사도 아직까지는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정책적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좀 자제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은 이제 북한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뭐 바꾸거나 좀 완화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하노이 이후에 볼턴 보좌관이 지금 공식적으로 언론을 접촉한 게 셀 수도 없어요. 매체로 따지면 아마 수십 개 매체가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고 여기에 비건과 폼페이오 장관도 입장을 동조하는, 그러니까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의 공이 넘어가니까 예. 이제 북한이 자기들 공을 또 넘긴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입장을 완화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 우리 김현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판을 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길 바라는, 북한도 자신들의 입장이 완벽하게 관철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협상을 시작하는 그렇죠. 게 근데 중요하다. 만일에 예. 북한의 목소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은 좀 희화화된 표현이겠지만 백화점에 가서 애가 물건 사달라고 엄마 조를 때 처음부터 바닥에 구를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적당히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정말로 무시해버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북한이 뭐 애는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강경한 입장.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미국이 반응을 보이고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사실은 대화를 시작해서 양측을 조율해서 협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미국이 대화 국면을 여는데 사실은 주력할 필요가 있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누구에게 더 불리할까요? 글쎄 뭐 양측에게 다 조금씩은 불리할 텐데 가장 더 치명타를 받는 거는 결국은 북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북미 협상을 계속 끌고 가고 싶고 자기 어떤 레거시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왜 북한에 그렇게 트럼프가 관심이 많아라고 물어본다면 뭐 다양한 소문이 있어요. 근데 처음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정권 이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오바마가 처음 얘기한 게 북한 위협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트럼프가 이제 북한 이슈에 꽂힌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맥시멈 프레셔까지 가고 대화로 갑자기 이게 선회를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끌고 온 북미 협상이라는 이 프레임을 트럼프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를 잘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내년 대선 분위기 때 뭔가 큰 딜을 맺어서 자기의 대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 내년 대선 때 어떤 아주 중요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역살라미를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이때만 뭔가 딜이 터지면 된다. 이러한 느긋함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협상이 시작이 안 되고 그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예. 북한은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그 하듯이 고충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측이 조금씩 이 분위기를 좀 몰고 가고 싶어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더 큰 데미지를 입는 건 북한 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선희 부상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북한 인권과 관련한 페이퍼 2개가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봤더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보고서가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이 됐고요. 또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는 미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예. 여기 제일 반발하는 게 중국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중국이 역으로 미국의 뭐 인종 침해라든지 이런 보고서도 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유엔의 인권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관계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고요. 다만 이번에 그 미국의 인권 보고서에서 국무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특징적인 점은 약간 표현을 누락을 시켰어요. 이 북한 지도부의 최악의 인권 이런 표현들을 좀 삭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예.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그분을 물어봤더니 왜 삭제를 했느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협상 대상 국가의 레코드 그런 기록과 관계없이 인게이지 관여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협상을 하겠다는 분위기 조성의 의도가 좀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인권 어떤 침해에 대한 기조를 바꾼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미묘한 변화의 흐름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북한 유엔의 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뭐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눈에 띄는 것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지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재 위반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제재위 산하 그 패널에서 나온 보고서가 상당히 강경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무부는 상당히 톤을 낮추고 작년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뭐 상당히 북미 간의 어떤 대화 기조를 의식해서 이렇게 좀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제재위원회의 어떤 보고서는 상당히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개성공단의 석유가 반출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벤츠 승용차 예. 문제. 그래서 거기 그 번호판도 떼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는 이 사진이 실렸다는 게 상당히 좀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어색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뭐 실제 그런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사진을 보면 이거 뭐 벤츠 승용차가 밀무역으로 해서 북한으로 밀수입되게 한국 정부가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라는 거죠. 그게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의 그 그렇죠. 사진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좀 시정 조치를 좀 유엔에게 요구를 할 필요는 있다. 예. 근데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대북 인권 사항이나 대북 독자적 제재 부분 그리고 유엔의 어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 부분 이 부분을 좀 차별화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대북 전략에서의 어떤 투트랙 전략이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엔 패널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유엔 전문가 패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국에서 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만 대북 제재에 엄격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럽도 굉장히 심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럽의 올해는 지금 북한의 핵 보유국, 북한은 사실은 유럽이 보는 건 핵보다 미사일입니다. 예. 그럼 이것이 WMD가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중동까지 번지거든요. 중동 뭐 시리아, 북한 커넥션도 있고 이란 커넥션도 있고 그러면 중동으로 만일에 이 문제가 커지면은 사실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만 보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주요 국가들도 사실 대북 제재에 있어서 매우 입장이 강경해요. 예.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생각보다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국내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할 때 박근혜 정부입니다마는 개성공단 폐쇄한 부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치밀하게 설득 논리를 설파를 했어요. 그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 언급이 나오면 사실은 그쪽 국가에서는 사실 이게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북제재위원회의 강경한 입장 이면에는 예. 이런 부분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요. 지난 14일입니다. 그제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워킹그룹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그 장비는 반출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화상상봉 준비가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그 대북 제재의 면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인도주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예. 한미 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뭐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고,
근데 양측이 워킹그룹 이후에 발표하는 게 조금 결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킹그룹 이후에 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 문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부분, 한미 간의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결이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해 나가고 같은 입장을 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화상상봉에 대해서 북한도 허용을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제 북한의 딜레마는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선희 부상의 있던 기자회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최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매체에서 여러 매체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게 우리의 의도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이미 전략 노선을 바꿨어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그럼 사실 남북 관계도 필요하고 북미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핵화 협상 노선, 대남 관계, 대미 관계 개선 이 큰 흐름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최선희 부상이 우리 보고 플레이어라고 간접적인 비난도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화상 상봉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거든요. 예. 여러 가지 체제 내적 영향도 없고 비용이나 어떤 준비나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인도적인 문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꼬를 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뭐 남북 관계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개성에서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 지금. 그러나 이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까지 뭐 이렇게 창문을 닫고 이렇다고 보기엔 좀 아직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이 한미 네. 워킹그룹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미 워킹그룹 파열음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단 말이죠.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외교부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봐도 예. 뭐 그렇게 파열음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한미 간의 뭐 이견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동맹국 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실제로 한미 동맹이 계속 굳건하게 존재를 하지만 그 동맹 안에서도 한미가 계속 바라보는 어떤 위협 인식의 대상은 조금씩 결이 있었거든요.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북 정책을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꾸준히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열음이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관계 향방을 결정짓는 이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입장 발표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전 미국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정말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려고 그랬으면 최선희 부상이 나와서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겠죠. 예. 두 번째,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을 넘겼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발표 여부 혹은 내용이 결정될 것 같고요. 예. 만일에 지금 미국의 입장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이 상황에서의 어떤 협상의 중단, 그러니까 협상의 파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은 뭐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여지는 남겨두는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는 선택을 할 것 같다. 지금에 와서 협상을 파국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일단 달려 있다라고 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글쎄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뭐 물밑 접촉을 제의해 온다거나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최선희 부상 이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전달이 생각보다 좀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 내용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예. 계속해서 어떤 북한이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들
즉 제재 해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리고 협상과 대화의 어떤 동력을 계속 살리려는 그러한 메시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느냐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가요? 글쎄요, 최선희 부상이 이번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발표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직접 뭐 육성으로 뭐 얘기를 하든지 아마 그런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뭔가 물밑 접촉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좀 그 물꼬가 터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메시지를 발표를 한다면 육성으로 될 가능성도 높고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지면으로 나올 가능성도 지면으로 있다고 나올 봅니다. 가능성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북미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